네, ETF의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ETF 머니무브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제 한 주간 수익률 통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뭐 시작하기 전에 살짝 얘기했습니다만 아유, 뭐 미장보다는 국장이지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미국 수익률 한번 먼저 살펴보죠. 네. 네, 미국은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는 만큼 여전히 박스권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그렇게 좀 되살아나지는 못하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기술주가 좀 기운을 차리나 싶을 때도 있었지만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이라던가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이 또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경향들도 있었는데요. 네. 물론 트럼프의 발언들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다시 좀 반전이 되는 모습들도 중간중간 포착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이제 추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은 굉장히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처럼 꺼지지 않는 불씨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가 많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도 흐름을 좀 살펴보면 기술주들이 중간중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ETF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보면 여전히 기술주들은 좀 찾기 어려운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좀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뭐 트레이드 데스크 2배 티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업 어떤 회사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광고 기업입니다. 이제 오픈 AI와 광고 관련돼서 협업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2배 상품이 좀 상승 탄력을 키워 나갔고요. 코어비브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기업으로 좀 유명하기도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재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후에 퍼블리시티와의 뭐 협력 소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 반등을 키워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좀 심리 자체는 좀 안 좋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블록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감원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AI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피해를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지금 핀테크 기업인 블록 같은 경우에도 감원 소식이 나오면서 꽤 오랜,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좀 분위기는 좀 좋진 않은 모습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제 2배짜리 상품이 상승 탄력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뭐 서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인 발언이 힘을 좀 실어가게 만들어줬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상품을 이제 제미나이 스페이스 스테이션 2배 레버리지, 오늘도 레버리지 앱기를 앞에 했었는데 이 상품을 좀 눈여보신다고요? 네,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지지에 대한 발언이 좀 힘을 얻어가게 만들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근데 관련돼서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이 기업의 한 주당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더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지금의 구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암호화폐 발언 지지를 오랜만에 해준 만큼 시장에서의 분위기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7만 달러 이하까지도 좀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 만큼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시기에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런 그가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장에 활기를 좀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있고 은행이 지금 클래리티 법안이라던가 이런 쪽을 지금 법안 발의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침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코인베이스 CEO와 또 회동을 했던 만큼 이야기가 아직 어떤 이야기 나왔는지 전해지진 않았지만 좀 더 우호적인 시장의 발언들이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뭐 기대를 좀 해보죠. 자, 다음 주 공략주 한번 또 골라주실래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엔비디아를 또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엔비디아를 좀 언급을 한 2주 전에도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는 지금 워낙 박스권의 주가 흐름이고 주가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구간이지만 지금 구간에서 소액씩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저는 맞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일정에 대한 부분들 GTC 일정이 현지 시각 16일에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뭐 GTC 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뭐 자율주행, 로보틱스 관련된 이야기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이 행사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H200에 대한 칩을 수출하는 부분을 중단하고 이제 그 시설 자체를 베라루빈 쪽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를 좀 불편하게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그럼 이제는 꽤 높은 시장이었는데 포기하는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다만 결국에는 베라루빈이 수익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시장을 버리는 게 아깝기는 하지만 오히려 유럽, 미국 이제 다른 전 세계 국가들에게 좀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수익성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 월가 쪽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한국 ETF 주간 상승률부터 한번 살펴보죠. 한국은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이번 주는 정말 다이나믹한 흐름을 이어가는 시장이었는데요. 네. 주 초반 이틀 동안은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시장의 분위기를 짓눌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이제 추세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쯤 이틀의 하락을 마무리해주는,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에 반등 탄력이 나오면서 코스닥은 1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피는 9%대 상승 마감을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루어줬습니다. 네. 다만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그래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그 걱정을 덜어내실 수 있게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또 3% 이상 상승세가 나왔고요. 코스피도 장중에는 낙폭이 확대가 되었지만 장중에는 결국에는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무리까지도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ETF 수익률 상위를 본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 저는 좀 되게 특이한 광경들을 이번에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인버스 관련된 상품이 수익률 상위에 있었고요. 레버리지 관련된 상품이 수익률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두고서 ETF 주간 상승률 상위를 본다 하면은 여러 가지 심리 자체가 시장이 더 빠질 것이다라는 쪽도 있는 것이고 네네네. 그리고 왜냐하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으니까요. 그쵸. 지금 국제유가도 또 계속해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심리를 갖고 있는 투자자분들 또 한편에서는 오늘 시장 돌려주는 걸 보면 역시 시장은 강하다라고 또 느끼는 투자자분들의 이런 혼재된 모습들이 상승률 상위를 제가 50위까지 쭉 살펴봤는데 네. 인버스와 레버리지 상품이 혼재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면 전쟁 관련된 전쟁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났고요. 뭐 소울 미국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미증시에서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방어를 해줬고 뭐 팔란티어라던가 미국 공군과 같이 협력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기업이 좋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을 받아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뭐 아직 코스피 끝나지 않았다. 뭐 이런 흐름을 약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어쨌든 레버리지와 인버스가 골고루 다양하게 있었고요. 자, 이 중에서 플러스 K 방산 레버리지 상품을 좀 눈에 띄게 보셨네요. 네, 아무래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놓치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투자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시장이 널뛰었던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도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 하루는 큰 폭의 하락, 하루는 큰 폭의 상승 이런 식으로 좀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한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쟁에 대한 부분들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 끝나냐 장기전으로 가느냐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무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도 그렇고 중동 쪽도 지금 무기 소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무기고를 채워놔야 되고 여기서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궁2가 또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이런 요격률 90%의 성능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무기고를 채우는 데 있어서 또 무기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가격에 대한 반값 그리고 납기에 대한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수준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장 끝난 이후에 또 나온 소식을 보면 지금 UAE 쪽에서 UAE 등 여러 나라에서 방공 무기 관련된
요청이 있다라는 소식도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가 뭐 전쟁 리스크가 절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무기가 좀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방산주들 오늘 흐름 굉장히 좋았고 추가적인 시세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겠고요. 뭐 단기적인 흐름을 가져가시는 분들도 지금 수급적인 요인들 활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은 눌림 시에는 좀 좋은 공략 포인트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 공략주는 조금 간단하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서 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좀 드렸는데 예. 사실 코스닥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오늘만 하더라도 또 3% 시세를 이어갔는데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코덱스 코스닥 150 상품 왜냐하면 코스닥 종목들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좀 쉽지 않으실 수 있어서 한꺼번에 코스닥 시장 자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네. 그 전체적으로 지금 10일에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범이 되는데 거기에 편입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룹의 패시브와 액티브 자금들의 수급 유입은 더욱더 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지금 뭐 코스닥 3천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게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쪽에 대한 희망을 좀 엿보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오늘은 매도를 이어가기는 했지만 최근 들어서 5일 연속 코스닥의 순 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수급적인 요인들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시장이 좀 눌림 이후에는 좋은 모습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한번 염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ETF 머니무브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즈스탁의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